작품들을 보니까 처음에 본 작품들은 확실히 좀 어렵다. 예술가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막 그렇고 다 같은 파란색이지만 거기에 어떤 단어를 붙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감정이 표현된다든지 아까 그 심장 소리 그건 되게 네. 인상적이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음, 심장 약간 그런 주파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심장 박동수, 그거를 일기로 적어놓는다는 게, 진짜 그렇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일기? 그러니까 내가 생활한 것들이 기록되는 게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저렇게 되게 치환시켜서 표현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 오른쪽 사실 이 18,360cm 제곱, 이건 난 사실 이해가 잘 안 됐거든? 그러니까 이 우리의 그 피부 피부를 표면적 다 피면은 저 정도 다 나온다는 거야? 피어서 이렇게 이 사람의 피부 면적이 요거다.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꽤 나온다. 나도 작게 네. 나올 줄 그럼 알았는데.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가서는 이제 건축적인 표현들이 막 나오는데, 확실히 예술가들이 건축가들에 비해서 좀 약간 자기의 생각을 발산하려고 하는 욕구가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매번 해. 특히나 현대 예술가들의 표현을 보게 되면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의도하는 거, 아니면 자기가 느낀 거, 아니면 자기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자그마한 제스처 아니면 큰 제스처들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게, 어찌됐든 우리 건축가들은 뭔가를 설득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기발한 생각들로부터 논리를 좀 받아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건축 표현할 때 항상 이거 어디서 해온 거네, 아니면 남들이 한 거 또 하네, 이런 이야기 안 들으려면 예술 쪽에서 많이 영감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이번 작품들이었던 것 같아, 난. 그냥 아까 마지막 파이프 부분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어. 결국에 이 사람도 집이라는 것은 박공지붕으로 보고 있고, 문 달리고 음, 창문 뚫리고 물 나오는 것을 집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맞아요. 박공지붕이 아닐 부정적인. 수도 있는데, 요즘 음. 아이들은. 창문이 없을 수도 있는데. 독일 사람이라 그러지 않았어? 그치? 맞아요. 너도? 독일인이라서. 사람이라서 박공지붕으로 한 게 그쵸. 아닐까? 여기 거의 대부분 거기는 박공지구이긴 대부분 다 하니까. 어. 박공지붕이니까. 이 사람의 맞아. 그 관념적인 집 같아요. 저는 이 한 선으로 표현을 집을 했지만 뭐꼭 굳이 이렇게 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집에 이 사람은 집에 꼭 창문이 있어야 되고 물론 다 있어야 되긴 하는 건데. 그 뭐, 박공지붕이 내가 독일 여행 갔을 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동화책 보면은 집을 다 저렇게 그리잖아. 음, 사실상 내가 살면서 저런 집을 본 적 별로 없거든. 나 계속 아파트에 그치. 맞아요. 있거나 한 단독주택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이런 박공지붕 단독주택 별로 없잖아. 그래서 음, 이런 집은 동화 속에서라서 이렇게 그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일 갔더니 다 집이 이렇더라고. 그리고 그럼 우리가 많이 아는 동화 작가들이 독일 사람들이 되게 많고 유럽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 우리 전래동화에서 초가집 그리듯이 그리는 게 아, 음, 그치, 그치. 박공지붕이라서 맞아요.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그냥 이렇게 그냥 가장 지네릭한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나 싶네. 이 작품 제목을 번역하면 뭐야? 그 샤워실과 함께 한 선으로 집을 집을 그리기. 그렸다. 한 선의 집. 왜 한 한 손으로 손으로 그렸을까? 물이 파이프가 나와야 돼서 한 손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뭐 일단 그건 약간 그거는, 작품의 위트처럼 넣은 것 같고 비건축 전문가로서 생각하는 집에 본인이 생각하는 집에 아주 일반적인 이미지를 아주 간단하게 그려낸 것 같고 뭐 네. 이게 진짜 자기가 아까 외노자 얘기대로 아이디얼하게 생각하는 집의 공간을 그냥 아주 함축해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뭐 그게 샤워기 정도일 것 같은데 꼬르비제의 그 집이랑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사람한테 집은 이거면 된다. 샤워실만 꼬르비제도 있으면 된다. 꼬르비제도 자기가 여생을 할 집은 공간은 이거면 된다. 그렇게 비슷하게 연관 지으면 좀 재밌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재밌네. 다다이즘이 한참 이거 네오다다이즘이라 그랬잖아 아까. 음, 네. 그 시기에 살았으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 그냥 얘는 또 그래? 이런 생각을 했구나. 지금도 살아 있어요, 이분. 나이가 꽤 되나 봐, 이분. 한 70세? 이제 자기를 전시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음, 자기를 이렇게 안경 쓰고, 여기 이제 편말에 나는 더 이상 예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님으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약간 좀 난해해서, 자기가 예술 작품이 되었으니까 자기는 예술을 더 이상 못한다는 건지, 보지 못한다는 건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를 전시를 했어요. 이 사람 작품들 보면서 소처럼 많이 작업을 했더라고요. 독일에서는 뭐 무슨 작품을 하려던 이제 울리스가 한
작품을 먼저 찾아봐야 된다. 왜냐면 얘가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야. 네, 이렇게 근데 어떤 면에서 나는 이 시기에 나온 것들의 메시지가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다고 느껴졌었거든. 그래서 아마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작가들은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되게 뭔가 지금- 억압된 시기였나? 이 시기가 그런 자기들의 표현이 되게 발산이 안 되던 시기였던 건가?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기가, 그러니까 사실 울리스는 지금도 한 70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랑 같은, 살짝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이제 다다이즘을 떠나서 전쟁 이후에 우리의 모든 생각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다. 그런 시기로 넘어가서, 그래서 울리스는 한 방에 더 남아가서, 그러면 생각하는 나도 예술작품이 아닌가? 약간 이런 식으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기 정액 샘플도 전시해놓고 막 그랬대요. 나는 예술작품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곧 예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이었나 보다. 그- 그 사람은 그런 것 아는데 같아요. 이 같은 맥락의 사람 중에 그 예술가의 똥이라고 해서 똥 담아놓고 예술가가 싸지르는 모든 것은 예술품이라고 한 작품도 있었잖아. 같은 부류일 것 같아. 앤디 월이 똥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그냥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라는 그게 앤디 그거 월이 맞아. 했단 말이기는 한데 그게 앤디 월이 한 말이 아니라는 얘기도 많고 그냥 맞은 이야기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이 했다고 알려진 말은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은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줘라 그래 맞다. 그거였는데 그게 앤디 월이 한 말이 아니라는 썰도 있고 그렇더라고. 근데 그 아까 심장 박독수 있잖아. 그거는 기록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그냥 그 우리 병원에서 어쨌든 네, 이미지 맥박 기록한 치듯이. 거잖아, 소리를. 그러면은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표면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막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냥 심전도 그래프를 프린트한 네, 거라고 자기의 생각하면 돼. 일기장으로. 어떤 예술가 똥은 면에서는 그냥 소리를 시각화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소리를 시각화한 작품도 또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하여튼 생각하는 대로 다 뭐 했나 봐요. 그 신전도가 사람의 감정 같은 데서도 굉장히 영향을 받으니까 내 네. 매일매일의 감정선을 어떻게 보면 정리했다고 하고 그걸 일기라고 하는 거네. 사실 그 맨 앞에 보였던 이 전시에는 이제 발을 들이는 것, 접근을,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것도 사람들이 이 전시를 가려면 이 금기를 깨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좀 많이 한 것도 같아요. 이 사람 보면은. 언어 그냥 유희라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우리 알고 있는. 네, 그런 식으로. 퓨션처럼. 이게 아까 그 심전도 그래프가 몇 년도에 나온 거야? 이게 나는 그거 보고 72년. 되게 72년? 그 존 케이지 음악가긴 한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게 알고 있겠지만 몇 초였는데 그 정확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악보 악보인데 없이. 그냥 그 현장에 나는 소리들로 그거보다 근데 한참 이후에 나온 거구나 이게 그러면. 재밌네. 또라이네. 네, 또라이였어. 그거 재밌잖아요. 그 스테판 사그마이스터라는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지금 한쪽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몸에 문신을 해가지고 자기 몸을 디자인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문신이 아니라 사실은 칼로 자기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신이랑 비슷한 원리기는 하지 칼로 상처를 낸 거야 온몸에. 그래서 아까 그 자기 몸이 아트웍이 된다 하는 그거 할 때 그 사람이 떠오르더라고. 뉴욕에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아마 옛날에 나 한 10년쯤 전에 한국에서 전시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나고. 궁금한 게 분들하고 이런 작가가 되려면 도대체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건축학을 받았습니다. 요새 조각을 미술. 진행해야 돼. 미술 쪽은 학교는 어떤 옛날처럼 어쨌든 이렇게 기본기라던가 이렇게 기초 미술, 순수 미술들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활동할 때 이런 컨셉이나 자기 색깔을 찾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학교에서부터 교육 방식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 이 사람은 사실 미술 교육을 거의 안 받았고 건축학과를 중퇴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술 활동을 시작을 해서 회화 작품은 거의 없어요. 회화는 그러니까 하나도 없고 뭐 아까 색칠한 거 같다 그냥 파란색이고 자기가 예술가가 됐다고 선언을 해서 일을 따로 뭐 레스토랑이나 일을 하면서 이제 작품 활동을 했고 제 동생이 이제 드레스덴 미대에 합격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미대처럼 교수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작품을 발전시켜 나가고 근데 이제 또 입학을 할 때는 이제 내가 그린 그 나의 작품을 보고 교수들이 네 작품 나는 되게 관심 있고 너를 가르쳐 보고 싶어 이렇게 하고 뽑고 나서 이제 발전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예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의 그 작품 환경에 그 건축학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사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컨셉을 구상하고 논리를 표현하는 데는 사실 저희가 봤던 그 교수님께 내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 그 논리랑 약간 저는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예술 작품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분야든 그 기본 예술이 무엇인가부터 뿌리부터 알려고 하면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접근하기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표현주의적으로 유명한 그 화가들도 보면 초기에 그린 작품들은 완전 극사실주의까지 맞아. 훈련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혹시 지금 현대 미술은 어떤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료커가 미대를 다녔으니까 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사실 나도 내가 순수미술을 한 거는 아니라서 그거에 대한 뭐 정말 그 순수미술 교육 과정을 밟는 학생들만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느낀 바로는 사실 잔디 아빠가 궁금했던 거는 지금 이 네오다다이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나오고 또 이게 사실 미술 사조가 변하면서 계속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잖아.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사실은 건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우리가 공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기회들이 있잖아. 마찬가지로 예술이 무엇인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항상 그거에 대한 질문은 같았던 것 같거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미디엄들이 바뀌면서 그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 건재이가 얘기했던 거, 뭐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그때부터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진짜 신 중심에서 정말 그 다음에 인간 중심으로 바뀌면서부터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서 뭐 이제 나중에 뭐 사실주의 이런 걸 떠나서 인상파도 나오고. 근데 그게 결국은 옛날에는 이제 예술이라고 하면은 뭐 페인팅, 조각 이런 거에 그쳤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도 나오고 다다이즘 아까 말한 뭐 디시앙 변기 가져오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술이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인 것 같거든. 근데 그 대답들에 대한 대답이 바뀌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미디움이 그러니까 재료가 넓어졌기 때문인 것 같아. 그 대답이 다른 대답을 계속 내놓고 있는 과정 같아서 교육이라고 하면은 결국 다양한 방법으로 그 근원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작가들은 그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인상주의도 결국은 우리가 사실적으로 보는 거 이상으로 나는 세상을 이렇게 본다인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건너뛰고 다 얘기를 해도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백남준 작가 미디어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미디엄이 나오고 지금은 점만 찍어도 예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또한 그러니까 꼭 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예술이 나오기 시작했잖아. 근데 그 옛날에는 정말 그거를 페인팅 기술적인 걸로 보여준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게 쉬워 보이는 이유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미디엄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 미디엄 자체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요즘에 그러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예술계 화두 그런 게 있나?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음, 좀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제 NFT에서 작품 거래들도 많이 되고 NFT 작품들도 많이 생기고 하잖아. 그것도 되게 새로운 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 아예 새로운 장르가 되는 것 같아. 예술품을 소유한다는 개념도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이걸 한 작품을 내가 통째로 돈 주고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게 어디까지가 작품이고 어디까지가 예술이냐. 어, 근데 그 질문도 나는 항상 같았던 것 같아. 아까 말한 다다이즘부터. NFC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 사조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를 가지는 곳을 놓지 못할 것 같아요. NFT는 가상의 그 그림을 제가 그 하나밖에 없는 그림으로 만들어서 암호화시켜서 그걸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술품을 소유하거나 내가 이걸 본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미술관 가서 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작품을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뭐밥 먹으러 갈 때나 뭐 그런 걸 보는 그런 거고 내가 이걸 가졌고 남들이 와서 이 작품? 이러면서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건데 이 세계가 가상 세계가 되지 않는 한 그러면은 전자책은 책으로 보질 않는 저는 전자책도 저는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전자책을 보다가 사람들이 그래도 책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정말 내가 소장하고 싶은 거는 전자책으로도 사지만 그냥 원본 책으로도 사거든요. 그런 거랑 저는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항상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반은
하나, 두 개를 사서 하나는 포장채로 남겨놓고 하나는 계속 듣잖아요. 약간 이런 거가 과연 그 욕구를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지가 저는 약간 의문이어가지고. 충족을 못 시켜줄 수는 있지만 건쟁이가 말한 전자책도 그 책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책인 맥락에서는 우리가 책으로 분류를 하기는 하잖아. 돈을 주고 온라인에서 전자책도 구매를 하고 대여를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처럼. 다만 그거를 보는 방법이 바뀌었지만 책의 범위가 넓어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이게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 충족시키고를 떠나서 그냥 그 범위가 확장이 된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굳이 사조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것까지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 핸드폰은 전화하는 게 전화기인데 이제는 전화기로 사진도 찍고 그쵸. 일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냥 전화기가 가진 기능이 확장이 된 것처럼 그쵸. 예술품에 대한 정의가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 예술품이 오히려 고유성을 가져서 한계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뭐 NFT에서 만약에 이 작품을 내가 돈을 주고 사. 그 작가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 원숭이 그림을 네. 만약에 돈을 사? 그러면은 그 원숭이 그림을 돈을 낸 사람만 그거를 자기 프로필로 셋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원숭이 그림을 프로필로 원숭이 그림이 한 개가 되지 않는 거지.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그 원숭이 프로필을 가진 사람들만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고 자기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되면 그 예술품이 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잖아,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이슈인 것 같아, 나는.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술품이 하는 기능이 뭐지? 이거 거의 이것만 아, 한 이거 2시간짜리인 것 같은데.